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이영풍 대표님이 어디 출마하시는 거 아닌가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도 진짜 몰랐습니다. 저도 어제야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출마를 하시는 게 맞다. 어제 기사가 여러 가지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영풍 대표가 부산 북구갑에 도전을 하게 됐다. 이 소식을 저희가 제일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그래서 조금 진행자의 임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한동안 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먼저 짧게 드리고요. 이영풍 대표께서 사실 원래 지난 총선 때도 출마를 하셨었습니다. 예비 후보로 부산의 서구 동구에 출마를 하셨었고요. 그 당시에 현재 곽규택 의원의 지역구죠. 곽규택 의원과 치열한 경쟁 끝에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그런 경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부산 토박이시고 또 부산 지역에 출마 경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번에 부산 북구갑에 도전할 만한 어떤 명분과 역량이 있다. 이런 판단 아래 도전을 하게 됐다. 저는 그렇게 전에 들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 북구갑에는 여러 후보들의 또 함합평이 오르고 있죠. 지금 그래서 한동훈이 어제 또 출마한다라고 하는 이야기, 이 서병수 전 의원의 워딩을 통해서 전달이 돼서 또 상당한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무공천해라, 이 얘기 이따 저희가 서민 교수님과 얘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박민식 장관이 전재수 전 의원과 지금 2승 2패, 현 의원이지 아직까지는 전재수 후보와 4전 2승 2패를 해서 이번에 한 번 더 도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터전을 닫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영풍 대표님과 박민식 전 의원 두 분, 그리고 이제 혹시 또 후보가 있다면 그 후보들을 합쳐서 경선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갑이 굉장히 핫플레이스가 됐고 우리 이영풍 대표님도 그 핫플레이스에서 함께 합류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됐다. 이 소식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민입니다. 저 가끔 나오는데 오늘 네 번째인가 나오면서 예. 여러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여러분. 원래 저랑 같이 이렇게 같이 패널로 대담도 한번 했었잖아요. 저 패널로 하다가 네. 그때 한번 발린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저도 저렇게 말 잘하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하여튼 점유율 좀 20% 이상을 목표로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이니까 질문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그럼요. 저 이영풍 대표님 저 출마하시는 거 오늘 알았는데 무슨 제가 답을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 반갑습니다. 북구갑 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 북구갑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 나가시는 맞습니다. 거죠? 경선에. 예. 아직 뭐 경선이 될지 이제 정해진 건 없습니다만 왜냐면 아직 전재수 쪽에서 사퇴를 안 했거든요. 재보궐이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근데 어제 전재수 후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조만간 보궐이 시작될 것 같아요. 확정될 것 같아요. 좀 구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또 우리 우잘사 대표이신 이영풍 대표님 출마 어떻게 좀 보셨는지. 그러니까 이영풍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KBS 박민 사장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KBS 그 이상한 사장이 있었던 그 사람을 열심히 혼자 투쟁해서 몰아냈고 KBS 정상화에 한 발 다가섰는데 거기서 이제 윤 대통령이 좀 아쉬운 인성 박민이라는 좀 민자가 들어간 사람은 좀 경계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 박민을 이제 임명하면서 그 좀 일이 꼬였죠. 그분이 저 KBS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않고 어찌보면 민노총에 약간 뭐 연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행보를 보였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우리 편 챙기기. 그러니까 이영풍 대표님을 억울하게 해직당한 이영풍 대표님을 복귀를 안 해준 거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진짜. 예, 그렇죠. 사실 그래서 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총선 이제 맞습니다. 하셨다가 잘 안 됐잖아요. 그것도. 그리고 다시 이제 뭐 KBS 소송도 냈었나 그랬는데 잘 안 됐잖아요. 사장단이 바뀌었으면은 당연히 사실 좀 억울한 사건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 좌파들은 정말 지네 비리로 자른 애들까지 다 불러들여서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정말 어떻게 열심히 가장 싸운 사람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그때. 당장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도 무슨 진짜 피의자 전환됐어요. 출국 금지 당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수사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공소 취소 모임까지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게 좌파들 같으면은 지금 벌써 이제 촛불 시위하면서 우리가 박상용이다 뭐 이 난리 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대면대면해요. 그 검찰총장이 이 대행이라는 사람이 정말 자기 수사 잘한 자기 부하 직원을 징계를 요청하고 예. 그리고 거기 그 사람의 수사에 따라서 판결을 내린 그 사법부 판사들이 지금 다 침묵하고 있는데 우리 보수도 지금 그 사람 돕자고 나서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이화영 씨 평화부지사라고 하는 정말 근본 없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사실 불법적인 대북 송금을 했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대법원 확정 판결 나서 지금 7년 8개월 받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런 대단한 승소를 이끌어낸 검사를 네. 칭찬을 해주지는 못할 망정.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이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이 억울한 게 혼자 지금 싸우고 네. 있어요. 여러 유튜브 나오면서 혼자 그러니까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막 좌파들로부터 막 공격 많이 좌파 그러니까요. 유튜브도 나가서 공격당하는 거 보면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우리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네. 나경원 의원의 나경원 의원 개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죠. 당과 민주당까지 연루된 패스트트랙 사건, 네. 법원에서도 6년 결론 못 내리던 그 사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이거 공소 취소 좀 해달라. 네. 그러니까 해달라도 아니에요. 이건 좀 정권 바뀌었으면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요 그러니까. 얘기를 했는데 무슨 맞습니다.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면서 폭로를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예. 막기 위해서 그때 네. 이제 뭐 양측의 몸싸움 비슷한 게 있었는데 사실 그게 이제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런 문제는 뭐 개인의 비리가 아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의자 딱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거는 해결해 주는 게 맞죠, 당연히. 공판을 매달 갔답니다. 매달 공판에 가서 근데 재판 한 번 가는 게 네. 사실 얼마나 이게 참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까? 맞습니다. 내가 지금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매달 네. 출석해가지고 판사 신문을 받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걸 몇 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저도 정권 이제 바뀌었는데 풀어주지도 않고. 저도 윤미향 네.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해봤는데 네. 거기 한번 갔다 오면 그냥 하루 진이 아무것도 하기가 나빠지고. 싫어요. 내가 왜 여기서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어야 예. 되냐 막 그랬는데. 맞습니다. 아무튼 이게 또 진영의 논리로 와서 네. 이 보수 진영은 너무 우리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또 좌파들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 한동훈 같은 네. 경우 한동훈도 그 전에 그 채널 A 사건 관련해서 네. 아마 계속 피의자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나중에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날 때쯤 이거 해결을 해줬거든요. 근데 안 그랬으면은 두고 이제 계속 그럼요. 우려먹고 그랬을 텐데 그럼 법무장관도 못 됐을 거예요. 어쩌면. 네. 근데 자기는 그렇게 문정권한테 혜택을 오히려 받아놓고 네. 이렇게 나경원이 앞장서서 그냥 얘기했다는 걸 갖다 그걸 전당대회 때 그걸 까는 폭로를 그런 예.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남들이 보면 무슨 엄청난 비리인 줄 알잖아. 제 말, 이거는. 얘기 나온 김에 네. 그 한동훈 씨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좀 이게 또 두껍냐면 얼굴이 그렇게 해서 사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당의 여러 해당 행위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댓글 조작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처분도 못 걸었잖아요. 이제 걸었죠. 가처분 결정문 나오면은 내용이 다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가처분도 못 걸 정도로 빼박 사건에 대해서 지금 심지어 조사받고 있습니다. 수사 네.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부산 북구갑 출마하겠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네. 어디 출마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간만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대구 갔다가 뭐 예. 부산 갔다가. 그 원래 본인이 이제 그동안 이미지가 뭐 수도권 중도 이미지를 굉장히 뭐 우려먹으면서 네. 국민의 입은 극우에 뭐 점령됐다. 나 같은 사람이 해야 된다. 근데 결국 자기 나오는 데가 부산이라니 정말 너무 말도 안 되지 제 않습니까? 말이에요,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뭐 돌고 돌아서 중수청 노래를 부르더니 네. 막상 부산에서도 중수청 삼자구도에서 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민식, 김두관 후보한테 밀려요. 그리고 중수청 그렇게 노래 불렀으면은 뭐 개항을 가든지 네. 하다못해 저희 수도권 뭐 평택을 가든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데는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왜 그럴까? 사실 한동훈쯤 되면 뭐 개항을 해 나가서 뭐 난 네. 승부를 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적진에 가서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물론 부산 북구갑도 뭐 아주 만만한 데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딴 데보단 쉽잖아요.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또 텃밭이라고 분류가 부산- 되죠. 그렇죠. 부산이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 마다하고 어떻게 될 만한 데를 찾아서 그것도 진작에 그러면 갈 거면 진작 가서 있어야 뭐 텃밭을 갈면 모르겠는데 계속 눈치 보다가 결국 정하는 그러니까요. 꼬라지 보면은 눈치 완전 이게 입시 때 눈치 보기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 이거는. 부산 시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대구는 한번 가보니까
배신자다 뭐다 그 서문시장 한 바퀴 돌고 진짜 놀랐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버스 대절 수십 대를 해가지고 인력을 동원을 했는데 서문시장 그 상인들이 좋아라 하시는 게 아니라 물건 많이 산다고 그때 거의 욕설 영상들이 엄청 돌아다녔거든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땡땡땡 막 이러면서 그때 좀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때 얼마나 무서웠으면 예. 무소속인 주제에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막 잔뜩 끌고 그러니까요. 호의대로 써먹었잖아요. 네. 그 뒤로 대구는 못 가고 네. 부산은 만만하게 보는 건가? 이제 이런 생각이 또 들죠.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네. 눈치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조국도 눈치 보기에 거의 선수 역할을 좀 많이 지금 했었는데 간 많이 보고 있죠. 여기저기 그러니까. 조국도. 이게 제가 아까 이제 여기 기다리는 동안에 조국과 한동훈의 공통점에 대해서 네. 잠깐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유 길게 말씀해 주시죠. 네. 둘 다 지금까지 외모 말고는 칭찬받은 적이 없어요. 다른 거 장점이 뭔지 몰라. 네. 그리고 내로남불이라는 거,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뒤집는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네. 자범이라는 거. 한 명은 당원 게시판을 그랬고 또 한 명은 이제 표창장이. 역시 남자라면 말이죠. 범죄 저지르려면 대장동으로 몇천억 해먹고 이 정도는 돼야지. 대선을 하는 건데. 그래야 진짜 일범이지. 똑같은 일범인데 그렇지 그런 자범이면 참 아쉽잖아. 그렇죠. 그런 게 표창장이죠.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에 하는 게 지지자들 빨아먹는 거. 네. 이게 진짜 끝내줘요. 그러니까 여기 조국 같은 경우에 뭐 책 팔아먹고 지지자들 맨날 차 닦게 만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도 만만치 않은 게 그 지난번에 그 뭐 7만 얼마짜리 그 콘서트 정치인 그런 연설회 중에 그런 콘서트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흥덩하고 그리고 추울 때는 그 아주 추울 때 자기 뭐 한동훈 제명 철회 촉구를 하는 집회를 자기는 안 나가고 지지자들만 2번을 내보냈던 그런 네,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은 진짜 파렴치한 뭐 눈치 보는 것까지 더하면 네. 5개 정도 공통점이 있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압구정 조국이 한동훈이고 부산의 한동훈이 조국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둘이 서로를 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 내 땅인데. 닮으면 싫거든요. 그렇죠. 동료 그런 게 있어요. 동료를 네. 비판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둘이 너무 좀 네. 사이 안 좋은 건 당연하죠. 네, 이거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 한번 또 보고 가실게요. 근데 또 이제 그 조국 당 대표도 네. 그 부산에도 출마 타진을 좀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가장 최근에 있었던 여론조사 미디어 토마토에서 조국, 한동훈, 김두관 그리고 우리 박민식 후보까지 이렇게 4명하고 4명을 두고 한 조사가 있는데 일단은 조국 대표가 사자 구도에서는 1등을 했고 한동훈 씨는 3등, 3등. 박민식 후보가 2등.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조국을 빼고 3자 구도 네. 박민식, 한동훈 그다음에 이제 그 김두관 이렇게 3자 구도로 했을 때는 한동훈 씨가 꼴찌 꼴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조국이 네. 그 여론조사에 충격받고 지금 다른 데로 옮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국 대표는 1등을 했지만 아무튼 20%대 정도로 네. 예, 좀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판단한 것 만약에 이제 같아요. 네. 뭐 단일화가 된다, 뭐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국 쪽은 민주당에도 이제 뭐 또 전재수 쪽에서 하정우를 데려오니만 이런 네. 얘기 나오니까 아마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은데 네. 한동훈 씨가 좀 특이해요. 꼴찌했거든요. 꼴찌. 꼴찌. 네, 그 3자 구도에서도 한 19%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박민식 후보보다 확실하게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결과인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겠다고 또 나섰어요. 그러니까 믿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서병수 이분을 믿는 게 아닌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말씀 주시죠. 정말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 한동훈 같은 경우는 정상적인 아니 뭐 판단력이 나이 든다고 다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나이가 들어서 조금 이상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싶은 사람들은 다 한동훈을 지지한다고. 예를 들면 뭐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예. 그 보수의 아주 뭐 목소리였던 조갑재 선생님 같은 경우도 나이 들면서 많이 그 촉이 흐려지신 분인데 그분이 한동훈 좋아하고 뭐 김종인 같은 경우 우리 김종인 그렇죠. 이분도 2020 총선 말아먹으신 그분 같은 경우도 뭐 한동훈 좋아한다고 하고 뭐 이번에 그 서병수 씨도 뭐 전 오선 의원이죠. 네, 네. 그리고 그분이 그분도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보면 한동훈이 이렇게 이쁜가 봐.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뭘 보는 거지? 얼굴만 보는 건가? 그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네. 판단력이 떨어지면서 얼굴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동훈이 사실 그리고 직접 보면 그렇게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네. 사실 저 예전에 한번 이제 무슨 커피숍에 만난 적이 있는데 잠깐 예. 스쳐가듯이 근데 이제 그때 보고
뭐 나하고 뭐 큰 차이 없네. 네. 근데 쌍수 전인데 그런 네. 생각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잘생겼다고 하는 거는 그냥 자기 주장과 극성 팬들의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뭘 잘생겨? 사실 안 잘생겼어. 한동훈이 일부러 뿔테를 낀 이유가 뭐냐면 내가 뿔테 때문에 못 잘생김이 빛나지 않는 거라는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거야. 네. 사실은 그렇잖아요. 여러 아이템들을 착용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이템. 여러 아이템들. 아이템은 좀 끝내주지. 약간 좀 뭐 그 네. 게임할 때 이렇게 여러 부위 착용을 하는데 이제 투구도 네. 쓰고 뭐 이제 갑바도 입고 뭐 여러 부위 착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저는 최근에 교수님 한동훈 현상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어설픈 지식인들이 제일 무섭다. 어설픈 지식인들. 그러니까 어설픈 지식인. 시험만 보고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들, 시험으로 제도권에 입성한 사람들이 사람의 성정과 기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이틀만 보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면 아니 뭐 제가 설명할 것도 없이 노출이 되면 될수록 마이너스잖아요. 언론이 이렇게 붐업을 시켜주는데 얼굴 비칠 때마다 표가 우수수수 떨어지는 건 한동훈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는 기질로 보나 성정으로 보나 동네 이장도 못할 만한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딱 시험 보고 이 전형적인 어떤 이 대한민국의 그런 테크트리 따라 살아왔던 어설픈 지식인들 뭐 언론인들이나 자 이건 폄훼가 아니라 이건 정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동훈의 제가 봐서 타이틀만 보는 거예요. 한동훈이 어쨌거나 뭐 본인 주장으로 강남 8학번 출신에 어쨌거나 뭐 서울대 법대 출신에 뭐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뭐 엘리트 검사다. 여기 하나에 현혹돼 가지고 이 기타 다른 것들을 전혀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죽하면은 한동훈 씨 계속 아직까지 한동훈이 뭐라도 할 거라고 생각하면 사람 보는 일 자체를 하지 마라.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그런 얘기도 제가 여러 차례 SNS에 올렸거든요. 역시 그 박대문님 말씀이 정말 예술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멋있는 말 같아요. 아니, 저는 안타까운 게 한동훈 씨와 그 측근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쓰는 거를 옆에 앵커들이 이게 진지하게 듣고 있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사리 분별이 저렇게 안 되나? 좀 이런 안타까움이 늘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경우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자기는 지는 좀 불리한 싸움은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에 당대표 선거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극적으로 역전승했던 그 당대표 선거에 한동훈은 안 나갔어요. 왜 안 나갔느냐?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나간 거죠. 그러니까 정말 비겁하고 자기 그 똘마니 비슷한 조경태를 내보냈고 그래서 이제 결국 장동혁이 됐잖아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됐으면 거기에 승복하고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잖아. 뭐 최악이니 차악이니 뭐 그러면서. 그리고 부산에 이제 부산에 뜻이 정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처음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리 가서 그냥 나는 뭐 어쨌든 간에 경선 나가겠다 하고 텃밭을 갈고 미리부터 나가 있어야지. 대구는 왜 왔다 갔다 하냐고. 대구 갔다 부산 갔다 대구 갔다. 이런 게 부산 사람이 보면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런 인간은 진짜 그렇게 지역 국회의원은 그래도 지역에 좀 애정도 있고 지역 일도 조금 해줘야 된다는 마음이 그럼요. 있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부산 택한다. 이런 사람이 부산한테 뭘 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런 그냥 훈장 같은 그런 거밖에 없잖아. 이런 사람은 절대 뽑아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결과 보니까 우리가 후보 안 낼 일도 없겠지만 서병수 의원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했잖아요. 국민의힘 무공천 해라.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 근데 무공천 해도 한동훈 씨 못 이겨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한동훈 씨를 안 찍습니다. 우리 후보가 있어서 안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이 싫어서 안 찍는다고. 아니 그 여조에서 조국 대표와 양자를 붙였더라고요. 조국 대 한동훈. 뭐 재밌는 매치업이긴 한데. 근데 두 사람 다 30%를 못 넘어요. 특히 한동훈 씨는 보수층에서 과반이 차라리 안 찍고 말지. 그러니까 상대가 조국인데도 보수층의 과반이 안 찍고 말지. 한동훈 표 못 준다. 이게 숫자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국 한동훈 같은 거는 그 부산 사람들한테 고통이에요. 찍을 사람 둘 다 못 찍겠는데 어떻게 그런 걸 선택지로 주냐고 말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서병수의 말에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서병수 의원이 무공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무공천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박원순 같은 사람이 이제 성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다음 그 선거의 재보궐선거는 내 책임이니까 뭐 그쪽 당 책임이니까 그쪽 후보를 안 내. 이게 무공천의 논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전지수가 지금 출마를 안 해서 자리가 보궐선거 자리가 나온 건데 왜 국힘이 무공천을 합니까?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놈은 통일교 관련해서 범죄 저지른 건 전재수인데 말이죠. 어떻게 서병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무공천? 그게 이분들이 참 아니 저는
5선지기나 했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당 정치에 대한 개념이 없나 생각이 좀 들던데요. 심지어 그 기사에 한 또 부산의 의원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부산 네. 출신. 뭐 사실 그게 딱 명함이긴 하죠. 뭐 정성국 의원 같은 사람이겠죠. 네. 심지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힘이 한동훈 맞겠다고 자객공천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자객공천이란 말을 이럴 때 쓰는 표현인가요? 제1야당이 후보 내는 게? 엄청난 무사가 있을 때 그 예. 사람을 이제 뭐 제거하려고 자격을 그러니까요. 보내는 건데 아무나 보내도 이길 그런 사람은 자격을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제1야당이 후보 내는 건 당연한 건데 제1야당이 후보 내는 게 무소속 한동훈 씨를 자객공천한다라고 하는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생각을 하시면 당을 좀 나가셔야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 얘기하기 싫지만 유시민이 자꾸 이렇게 1승씩 추가해서 지금 벌써 100승 이상을 했는데 유시민이 60세 넘으면 뇌가 썩는다는 말을 이제 물론 자기 자신도 그걸 증명했지만 그게 자꾸 서병수 보면서 또 생각이 납니다. 진짜. 네. 이게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정당 입장에서는 네. 전쟁을 치르는 건데 네.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처분도 못 걸고 범죄 의혹으로 쫓겨난 사람 옹호를 하겠다고 당에 공천을 하지 마라 네. 하라 마라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 당의 기강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이러니까 사실 저는 대통령 2번 탄핵당한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네.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말입니다, 황망합니다. 혹시 저기 뭐 들으신 거 없나요? 이진숙 위원장은 어떻게 경선 다시 하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또 돌발 질문 하셔가지고 제가 아니 국힘이 네, 정말 네. 나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게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 진짜 제일 열심히 싸우신 분이 이진숙 위원장인데 제가 요거는 네. 사실 저도 그래서 방송에서 제가 네. 지도부의 일원이지만 네. 이렇게 싸운 사람을 배척하면 안 된다. 네. 이 원내의 논리를 가지고 배제 언어를 쓰면 안 된다. 네. 저도 이 말씀을 거듭 드렸거든요. 사실 또 제가 대구 쪽과도 여러 일정과 소통을 네. 병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다는 말씀 못 드리지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도 사실 당장 어제까지도 저희가 네. 위원장님 측과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고요. 일단 분위기는 그렇게 비관할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뭐 지도부도 그렇고 네. 위원장 측도 그렇고 당장 너무 이 격한 비난은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네. 저희 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금년간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당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이진숙 위원장님께 얼마든지 배려도 아니죠. 위원장님 사실 실력으로 어디든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재보궐 지역구가 확정되는 대로 가장 유력한 지역구에 사실 최우선 고려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대화가 되고 있다 여전히 물밑에서 아니, 제가 이 정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무소속 이렇게 뭐 공천 못 받았다고 무소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는데 2024년에 그 장해찬 최고 그 공천 한동훈 때문에 날아가고 나서 네. 장해찬 무소속 나왔을 때 저는 그때 정말 장해찬 응원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이번에도 이진숙 위원장 무소속 나오면 저 응원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 너무 어이없이 그냥 날아간 거라서 그리고 또 공관위원장이 뭔가 자기가 이렇게 무소속 공천 컷오프 시키고 딴 일 때문에 결국 잘렸잖아요. 네. 그랬으면 그 사람 한 거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갔고 죄송합니다. 저기 뭐 주제에 벗어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래서 네, 여전히 물밑에서 교섭하고 소통하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 풀릴 수 있는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사실 뭐 저도 뭐 우리 원로들 뭐 평균 연령 91세 했다가 뭐 이것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무슨 막말인지. 근데 네. 아무튼 불쾌하셨다고 해서 제가 전화 직접 다 돌렸거든요. 그렇죠. 또 대화하다 보면은 한동훈이 그런 인간이었어. 약간 또 그런 공감해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우리가 사람 대 사람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저는 같다. 안 된다고 보는 게 그분들은 한동훈에 대해서 이렇게 당원 게시판 우리 쓰고 원로분들이요? 사건을 네. 얘기해봤자 네. 다음날 까먹어. 말이 안 돼. 어차피 저희 또 안 돼요. 유선상으로는 공감대가 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래서 제가 참 그래도 국힘에서 어떤 거 당직도 맞지 않은 게 다행인 게 네. 저는 마음대로 그래도 되잖아. 그러니까요. 나이 들면 다 물러나야 돼라고 할 수 있잖아. 너무 그게 네. 좋은 거예요, 진짜. 저 박민영 대변인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슴이 아프더라고 저도 진짜. 아유, 감사드립니다. 아니 젊으신 대변인이 그 나이 원로들의 그 행패에 대해서 그 정도 말도 못하는 게 무슨 놈의 정당입니까? 나이가 뭐 벼슬입니까 세상에? 아니 그만큼 뭘 얼마나 기여를 하셨다고 이렇게 지금 한참 핫한. 사실 우리 지금 보수가 유튜브고 뭐고 다 침체예요. 아무도 진짜 정치에 맞아요. 관심을 끊고 있는데 그나마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이 박민영 대변인 같은 아이고. 그런 분 덕분에 지금 사람들이 그나마 유튜브 지금 보고 그래도 희망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죽이려 그래. 와, 뭐 당직 내려놓으라고 나 그런 거 보고 진짜 무슨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싶은 생각이. 30대를 인적 청산하라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좀 놀랐어요. 제가 그래도 우리 당에서 지난 대선부터 행정관도 2년 반 하면서 또 되게 오래 기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30대를 인적 청산하고 원로들을 데려와서 혁신을 하자. 그래서 제가 단어의 정의부터가 이건 좀 아이고,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니 한동훈에게 보이는 그 너그러운 이해심에 100분의 1만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좀 좋겠는데. 아니 당에는 한동훈이 그런 해당 행위까지 하고 정말 당을 그러니까. 말아먹었다라고 사실 많은 당원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는 통합해라, 용서해라 하시는데 그러니까. 정작 내부 총질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한테는 그런 아량이 없으신 것 같아서 사람을 좀 가리시는구나.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뭐 얼굴 빼고 좋아할 구석이 없어서 한동훈 제가 좋아하는 거 얼굴이 좀 안 됐나 봐요. 박민영 대변인이 그 한동훈보다 특별히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모자란 게 많지 않아요. 아이템을 좀 더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이템이 좀 부족했나 봐요. 조금만 성형외과 가서 만지면 한동훈 발로. 감사합니다, 교수님. 용기를 주셔서 저희 이제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를 알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한 5분 정도만 우리 정원호 구청장. 저 박민식 얘기 좀 하면 안 될까요? 예, 하시죠. 예. 박민식 네. 이제 이분이 저는 이제 처음에 그 보훈처 장관이었잖아요. 이분이. 네. 저는 근데 이분이 처음 와서 이제 한 말씀이 뭐냐면 이승만 재평가 하겠다 이 말씀 네, 많이 네. 하셔갖고 저는 되게 응원했어요. 근데 그거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냥 네. 총선에 선거 나갔나? 분당에서 그러니까 출마하셨죠. 그래갖고 네. 보훈처 장관을 너무 오래 못해서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즐겨보는 게 웹소설 같은 거 가끔 보다 보면 네. 이승만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악플이 그렇게 달려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안타깝고 참 그래서 이승만 재평가는 누군가 해야 되는데 네. 박민식 그러니까 보훈처에 박민식 말고 이제 다른 좋은 분이 이제 들어와서 재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혹시 건국전쟁 2 보셨어요? 영화 안 보셨죠? 보지 못했습니다. 건국전쟁 네. 2 제가 2번 봤는데 거기 보면 이야. 이제 4.3에 대해서 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4.3을 갖다 이제 4.3과 학살에 관련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 4.3 학살로 책임자로 억울하게 인민군한테 희생된 그러니까 그 간첩한테 희생된 그 박진경 대령이 네. 이번에 보니까 유공자 취소하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참 이 나라가 이제 완전히 거꾸로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하여튼 박민식 유공자 얘기가 네. 괜히 했나 이거 아니, 반응도 안 좋은데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인 예. 것이 예. 사실 지금도 우리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게 뭐 5.18이 됐건 뭐 네. 4.3이 됐건 네. 아니 건국 당시 상황이 됐건 6.25 전쟁이 됐건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사건들과 상황들과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네. 근데 역사적으로 가치 판단은 역사적 승자들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를 보면요. 네. 우파의 역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중심적으로 네. 서술되어 있는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 오죽했으면은 이제 국가 역사 교과서 만들겠다라고 얘기까지 네.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민간 검증 교과서가 너무 좌편향이다. 그렇죠. 실제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좌편향적인 게 맞아요. 네. 근데 약간 이건 근데 보수 진영이 지금까지 늘 좌파들한테 밀려온 업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네. 예로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계엄 사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마저도 네. 대통령의 고충을 이해한다. 민주당 입법 특거에 대해서 거론했는데 민주당은 무슨 소리 하냐 무조건 내란이다라고 얘기하고 네. 우리 당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소리 하냐 너네들이 30차례 줄타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맞다. 내란이다. 절윤해야 되고 결의문 써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아니 근데 계엄은 다르잖아요. 뭐 민주당의 노무현 대통령 사례 말씀드려볼게요.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민주당이 탄핵 추진하고 난리치다가 네. 막상 범죄 혐의 받다가 이제 작고를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야 갑자기 무슨 비리가 아니라 탄압을 당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억지 논리를 만들어서 성역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좌파들은 성역화를 해요.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아예 그냥 헌법에 실어버리겠다라고 해버리고. 그렇죠. 근데 우리 당은 충분히 가치 판단 가능하고 싸울 수 있는 쟁점인데 네. 안 싸워요. 그러니까. 자기 부정을 합니다. 우리가 다 잘못했다. 우리 대통령 사진 다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역사의 서술이
우리 진영을 자기 부정을 하는데 당연히 좌파 중심의 서술이 될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4.3을 갖다 완전히 그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그런 학살극으로 지걸 했잖아요. 네. 그리고 여순 반란 사건은 그냥 아예 여순 사건이 돼서 뭐 부당한 명령에 국민을 향한 총뿌리를 겨누라는 부당한 명령에 군인들이 항명한 사건이고 네. 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예. 이렇게 정말 완전히 그 북한 공산 집단이 벌인 사건마저 이렇게 민주화 운동처럼 이렇게 해버리는데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 육사 흉상 갖고 이제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그것도 홍범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고, 그러니까 그럼요. 육사라는 건 북한과 싸우는 집단인데, 그러니까 항일 전사들은 다른데 모시자라고 하는 게 그렇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독립기념관 길안이고. 모시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정률성 공원 같은 것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막 그렇게 싸웠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때 보수 사람들은 왜 저런 걸로 지금 싸우냐라고 이제 이런 방관하는 분위기라든지 부정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래갖고 참 그걸 보면 참 저는 안타까웠어요, 진짜. 그게 보수 실체. 그러니까 우리끼리도 뭐라 그랬냐면 네. 철진한 메카시즘을 대통령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 논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네. 계속 그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원래 그 흉상이 홍범도 흉상이 네. 원래 육사에 없었습니다. 네. 원래 있던 걸 치우는 게 아니라 문재인 때 급조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랬구나. 문재인 때 갑자기 만들었는데 이게 육사의 취지에 맞지 않으니, 그리고 육사에서도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아니 네. 우리가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 잡겠다고 지금 육사가 출범을 했고 네. 우리가 그 정신을 기리면서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으쌰으쌰 하고 있는데 네. 여기 왜 갑자기 공산당에 몸담았던 사람이 흉상을 만드냐, 좌파 정권에서. 그러니까. 아니, 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가 네. 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우리가 그거를 국방부에서 치우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우리도 사실 국방부 장관도 그때 제대로 방어를 못했고 네. 당에서도 무슨 뭐 도둑질하다 걸린 뭐 어린아이들 마냥 그러니까. 변명하기 바쁘고 우리끼리도 그런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전 그걸 보면서 국민의힘이 사사건건 좌파들한테 헤게모니가 밀리는 이유가 있어요. 네. 본인들도 인정 안 하는데요, 뭐. 그러니까 공국전쟁 예. 같은 영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국전쟁 1은 이승만 대통령 얘기하는 거고 공국전쟁 네. 2는 이제 4.3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 4.3에 대해서 이제 공국전쟁 2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CBS에서 한번 이렇게 뭐 국힘 사람 2명 불러갖고 네. 이제 뭐 좌파 2명하고 넷이 이제 토론을 했는데 예. 너무 놀라운 게 그 4명 중에 4명 누구도 그 영화를 안 봤어. 그 영화 안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영화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하, 보지도 보지도 않고. 않고. 예. 그리고 좌파는 보지도 않았으니까 거기에 없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뭐 6.25를 갖다 북침이라고 하는 영화도 이런 식이면 6.25를 북침이라고 해도 되는 거냐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너무 어이가 없었고 상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나온 사람 2명 모두 다 진짜 영화를 봤으면 그런 영화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을 텐데 영화도 네. 안 보고 나와서 그냥 바람직하지 않다 얘기하고 나중에 장도 대표가 청년들하고 같이 가서 영화를 봤어요. 이제 봤어요. 맞아요. 그거마저도 극우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정말 저는 그때 너무 열받아가지고 역사 바로 세우기. 네. 그러니까 또 어릴 때 국사를 잘했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서 역사 그러셨을 바로 것 같아요. 세우기에 그러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에 저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데 네. 이거를 보수 정당이 이거를 해결 안 해주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민주당 욕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우리 당에서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참 국민의힘 바꿀 점 많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했네요. 박민식 장관 얘기를 시작했다가 역사 얘기로 갔는데 아무튼 보훈부가 지금 이제 권오울 장관이 가 있지만 배신을 하고 민주당으로 떠난, 어쨌거나 우리 역사 바로 세우기에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원호 얘기도 한마디만 할게요. 하시죠. 정원호 거기 장해찬 최고가 공직선거법 150만 원인데 예. 여론조사 왜곡 그거 고발당했더라고요. 너도 150 나와라. 500만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장기천 부원장은 숫자 조작은 안 했습니다. 조작을 안 했어. 조작한 예. 정원호 꼭 공직선거법 화이팅. 감사드립니다, 선배 교수님.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콩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